서울 정릉동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5세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자식 집을 떠나며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한 여성의 극적인 인생 역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5세의 한 명자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지도 않았는데 몸이 저절로 그 시간에 깨어나는 건 이미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며느리 조하나가 어머니, 요즘엔 좀 늦게 일어나셔도 돼요 라고 말했지만 명자에겐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아들 지훈이네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째인데도 이 집에서 명자는 여전히 손님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기분이랄까요? 손님이라면 적어도 편히 앉아 있을 텐데 명자는 늘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16살 손녀 하윤이가 방에서 나오며 눈을 비볐습니다. 아이는 학교 가기 전 항상 할머니와 마주치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엄마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편이라 이 시간만큼은 할머니와 단둘이 보낼 수 있거든요. 응, 하윤아. 오늘 뭐 먹고 싶어? 명자가 냉장고를 열며 물었습니다. 냉장고 안엔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늘 어머니가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저희가 복받은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주방 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생일이잖아요. 하윤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명자의 손이 잠깐 멈춰졌어요. 물론 손녀의 생일을 깜빡할 리 없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어떤 선물을 해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우리 하윤이가 벌써 17이 되는구나. 뭐 해주면 좋을까? 친구들이랑 집에서 파티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케이크랑 치킨 주문한다고 하시던데. 하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명자는 아이의 표정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할머니는 그날 좀 방에 계셔도 될까요? 그 순간 명자의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녀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도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이런 부탁을 하게 만든 건 분명 며느리 하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그래. 친구들이 오면 할머니가 있으면 어색하겠다. 명자는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내가 왜 내 아들 집에서 숨어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때 하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듯 머리가 부스스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잠옷 차림이었어요. 하나는 늘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45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피부도 좋고 몸매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하윤이 아침은 제가 챙길 테니까 좀 쉬세요. 하나의 말은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 말투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쉬라는 말이 일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괜찮아. 하윤이 아침 먹이는 거야 할머니 즐거움이니까. 명자가 달걀을 깨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벌써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하윤이에게 주고 있었어요. 하윤아, 시리얼 먹어. 오늘 학교에서 체육 시간 있다며?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안 돼. 결국 명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하던 아침 식사는 무산되었습니다. 하윤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지만 엄마 앞에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명자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는 항상 어머니 편히 쉬세요라는 말로 그 일을 가로채곤 했어요. 처음엔 며느리의 효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에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명자는 혼자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나는 외출했고 하윤이는 학교에 있어서 집안이 조용했어요. 이런 시간이면 예전엔 친구들과 전화 통화라도 했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오후에 하나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돌아왔어요. 내일 하윤이 생일 파티 준비물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하윤이 생일인 거 아시죠? 친구들이 7명 정도 올 예정이에요. 알고 있지. 뭐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줄래? 명자가 답했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주문해뒀거든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는 방에 있어야 하고 집안일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 명자는 도대체 이 집에서 뭘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을 때도 분위기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회사 일로 피곤해 보였고 하나는 내일 파티 준비 얘기만 했어요. 하윤이만 가끔 할머니 쪽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내일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 하윤이 생일이잖아. 하나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알았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대화에서 명자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뭔가 특별한 거 준비하시는 거 없어요? 지훈이 명자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니지, 어머니가 뭐 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명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하윤이가 좋아하는 찹쌀떡을 직접 만들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밤이 되어 명자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내일은 손녀의 생일인데 할머니는 방 안에 숨어 있어야 한다니.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명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친구 이선옥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선옥은 3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오히려 명자보다 훨씬 자유롭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선옥아, 나야. 어머, 명자야? 이 시간에 웬 전화?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명자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을 선옥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70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였으니까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내일 하윤이 생일인데. 나는 방에 있으라고 하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선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정중하지만 차가운 말투, 손녀의 미안해하는 표정, 그리고 자신이 점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느낌까지. 명자야, 너 지금 뭐하고 사는 거야? 그게 사는 거냐? 선옥의 직설적인 말에 명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이게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윤이의 생일날이었어요. 어젯밤 선옥과의 통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그래도 손녀 생일만큼은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찹쌀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윤이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으로 만든 찹쌀떡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팥을 삶고 찹쌀가루를 반죽하는 동안 명자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며느리가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하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벌써 오전 8시가 넘었는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하윤이 찹쌀떡 만들고 있어. 얘가 좋아하잖아. 명자가 반죽을 치대며 대답했습니다. 하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어머니, 오늘 케이크도 오고 디저트도 충분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 금방 끝나. 명자는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서 있었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명자는 끝까지 해내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하윤이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자는 미리 약속한 대로 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들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윤아, 생일 축하해. 와, 케이크 진짜 예쁘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찹쌀떡은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가 꺼내지 않았나 봅니다. 오후 3시쯤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명자는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하윤이의 친구 중 하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하나가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칠 수 있으니까 다들 조심해. 하나는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명자는 나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나타나기가 어색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가족들만 남았어요. 하윤이는 선물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지우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생일 파티 잘 됐어? 지훈이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접시 하나 깨졌어. 아이들이 실수로. 그런 일도 있지 뭐. 다치지 않았으면 됐고. 지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접시가 시아버지께서 주신 건데. 좀 아깝더라. 명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접시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자에게 선물해 준 것이었어요.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조금 비싸게 주고 산 도자기 세트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나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들 실수로 깨진 건데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께 말씀드리지 뭐. 그런 걸 숨길 이유는 없잖아.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하나가 명자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명자는 마음을 추스르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파티하다가 접시 하나가 깨졌어요. 시아버지께서 주신 그 도자기 접시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치지는 않았어? 네, 아무도 안 다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나의 사과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가 덧붙인 말에 마음이 확 상했습니다. 사실 요즘 어머니가 설거지하실 때 손이 좀 떨리셔서 혹시 실수로 깨트리실까봐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깨트려 버렸네요. 그 순간 명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린다고, 자신이 접시를 깨트릴까봐 걱정했다고, 75년을 살면서 설거지 하다가 그릇 깨트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내 손이 떨린다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노 때문이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하나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언제 실수할지 모르는 늙은이,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짐덩어리였던 거죠. 그래,
내가 늙어서 손도 떨리고 실수도 많이 하지. 명자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하나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명자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파티에서 쓴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손이 떨린다고 했으니 조심조심 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상해서 집중이 안 됐어요. 하윤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찹쌀떡은 결국 냉장고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손녀 생일에 할머니가 방에 숨어 있어야 했고, 이제는 손이 떨려서 그릇도 제대로 못 씻는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괜찮아. 아직 손 떨리지 않거든. 명자가 쏘아붙였습니다. 하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아까 말씀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나도 이제 늙었으니까 조심해야지. 명자는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지 정말로 손에 힘이 없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쨍그랑. 명자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며 흩어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니. 하나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지훈도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엄마, 괜찮아? 어머니, 다치셨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지만 명자는 깨진 접시를 바라보며 멈춰 서 있었어요. 정말로 손이 떨려서 접시를 깨트린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런 걸까요? 이젠 정말 손이 떨리나 보네.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엄마, 우선 나가 있어. 내가 치울게. 지훈이 명자의 팔을 잡고 부엌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명자는 순순히 따라 나왔지만 마음속으론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부엌에서 하나와 지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아니, 예전엔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하나야, 엄마도 사람이야.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잖아. 만약 뜨거운 물에 댄다거나. 하나의 말을 들으며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눈에 자신은 이미 위험한 존재였어요. 언제 사고를 낼지 모르는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늙은이였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녀 생일 파티에서 배제된 것부터 시작해서 찹쌀떡이 무시당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접시를 깨뜨린 것까지. 정말 내가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는 걸까? 명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효도한다고 자신을 집에 모셨지만 정작 명자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살 때가 더 자유롭고 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명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뭔가 변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서 그런지 몸이 무거웠어요. 부엌에 가보니 이미 하나가 아침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게 일어나셨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 걱정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또 뭔 일이 생기나 하는 경계심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명자가 식탁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윤이는 이미 학교에 간 후였고 지훈도 회사에 나간 상태였어요. 집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토스트 구워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커피만 마실래? 명자는 일어나서 커피를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먼저 나서서 컵을 가져갔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뭐든지 하나가 먼저 해버리는 거죠. 명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하나야. 네, 어머니.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부담스럽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나가 당황했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이 잠깐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 봤어. 나는 이 집에서 뭘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명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나는 커피컵을 명자 앞에 놓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명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나는 여기서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것 같아. 뭘 해도 안 되고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서. 효도? 명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효도가 나를 투명인간 만드는 거야? 손녀 생일에 방에 숨어있게 하는 게 효도야? 하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일을 들춰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친구들이 와서 어색할까봐. 누구한테 어색해? 나한테? 아니면 너한테? 명자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하나는 대답을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하나야,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사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 어머니,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 내가 여기 있으면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하나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명자가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아직 말 다 안 끝났어. 들어줘. 명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나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야.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해. 그런데 여기서는 늙은이 취급만 받더라고.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늙은이 취급했나요? 하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접시 깨졌을 때 한 말 기억나? 내 손이 떨린다고 했잖아. 그건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의도가 어땠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나한테 어떻게 들렸느냐는 거야. 하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선옥이가 어제 전화해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어머니 설마. 하나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명자가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나 원래 집으로 돌아가려고.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해 봤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내가 뭐 치매에 걸렸어? 아직 혼자 살 정도는 된다고. 명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훈이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아직 안 했어. 너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거든.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뭔가 잘못했다면 고치겠어요. 하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고칠 문제가 아니야. 애초에 우리가 함께 살기엔 너무 달라.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시어머니가 조용히 있으면서 도움만 주길 원해. 나는 그냥 평범하게 가족처럼 살고 싶고. 명자의 말에 하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게 맞았거든요. 하나는 시어머니가 이때 없는 것처럼 도움은 주되 간섭은 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도 내가 없으면 더 편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맞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너도 그렇게 사는 게 힘들잖아.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짐 정리할 거야.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어머니, 잠깐만요. 하나가 뒤따라왔지만 명자는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결혼할 때,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지금. 명자는 가방에 옷을 하나씩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는 거야. 밖에서 하나가 지훈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다고. 명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큰일이었구나. 시어머니가 독립하겠다는 게 며느리에겐 문제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가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었어요. 특히 자신의 존재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사에서 하나의 전화를 받고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지훈이 명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자는 짐 정리를 잠시 멈추고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엄마, 하나한테 들었어요. 집 나가시겠다고요? 지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거실로 데리고 나가 앉았어요. 그래, 원래 집으로 돌아가려고.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지훈의 질문에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자는 지훈에게도 하나에게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지훈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명자의 말이 끝나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제가 부족했나 봐요.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사는 방식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야. 하지만 엄마 혼자 사시기엔. 지훈아,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명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나가실 건가요? 일주일 후쯤. 원래 집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 준비하면 그 정도 걸릴 것 같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밤 식사 시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윤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하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 안 아파. 그냥 좀 피곤해서.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곁으로 가서 안겼습니다. 명자의 가슴이 찡했어요. 손녀와 헤어지는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야. 명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투명인간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명자는 정말로 집을 나왔습니다. 지훈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명자는 택시를 불렀어요. 이별도 깔끔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하나가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명자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응, 가야지. 명자는 간단하게 대답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윤이가 할머니 팔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자주 보러 갈게요. 그래, 우리 하윤이. 할머니도 보고 싶으면 연락할게. 명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이별이었어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들고 차에 탔어요.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현관에서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가장 복잡해 보였어요. 아저씨, 성북구 정릉동으로 가주세요. 명자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가는 자신의 집이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해방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나?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명자는 자신의 선택을 믿고 싶었어요. 정릉동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3년 동안 비워뒀던 집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다행히 지훈이 가끔 와서 관리를 해줬던 덕분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였지만 명자에겐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역시 내 집이 최고야. 명자가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지훈이 청소업체를 보내서 미리 정리해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3년 동안 아들네 집에서 살면서 늘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적적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명자는 근처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왔습니다. 장을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게 있었어요. 3년 동안 자식 집에서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사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하나가 미리 다 사놓거나 아니면 어머니, 그건 너무 비싸요라며 말렸거든요.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다 사자. 명자는 장바구니에 평소 좋아하던 것들을 넣었어요. 조금 비싼 한우, 좋은 김치, 그리고 달콤한 떡까지. 3년 만에 하는 진짜 자유로운 쇼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 먹을 밥을 해야 한다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동시에 자유롭기도 했습니다. 뭐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명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하나는 된장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들네 집에서는 거의 해먹지 못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전에 즐겨보던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들네 집에서는 하윤이가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나 하나가 선택한 채널만 봤는데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벽 너머로라도 가족들의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 명자는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핸드폰을 보니 지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될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잠이 오지 않아서 명자는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옆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마 다른 혼자 사는 노인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위로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부엌에 가서 커피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네. 하나가 어머니 커피 너무 진하게 드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던 게 생각났어요. 명자는 평소보다 진하게 커피를 탔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가 나빠? 혼잣말을 하면서도 조금 쓸쓸했어요.
잔소리라도 들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쯤 되어 이선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옥아, 나 집 왔어. 어머, 정말? 잘했다, 명자야. 선옥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좀 심심하네. 혼자 있으니까.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이혼하고 한 달 정도는 정말 외로웠어. 지금은 어때? 지금은 천국이야.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선옥의 말에 명자는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근데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해. 할 일? 응, 취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나는 요가도 배우고 스마트폰도 배웠어. 명자는 선옥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선옥아, 시간 있을 때 한번 놀러와. 그래, 내일 갈게. 같이 점심 먹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요. 내일 친구가 온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명자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예전에 읽다가 중단했던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만큼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조용함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천히 적응해보자. 명자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할 리 없잖아요. 자식 집에서 3년 동안 적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남의 방식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아들네 집 주변은 너무 밝아서 별을 보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별이 잘 보였습니다. 이것도 혼자 사는 장점이구나. 명자는 별을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조금씩이지만 혼자 사는 것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옥이 찾아온 건 명자가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선옥의 모습을 보고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선옥아. 너 완전 달라졌네. 선옥은 짧게 자른 파마머리에 밝은 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70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활기차 보였어요. 어때? 젊어 보이지? 미용실에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 선옥이 머리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명자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과 비교했어요. 여전히 뒤로 묶은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나도 머리 좀 바꿔볼까? 당연히 해야지. 새로 시작하는데 머리부터 바꿔야 기분도 달라져. 선옥이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을 먹고 바로 미용실로 향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망설였어요. 50년 넘게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좀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선옥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파마하시고 염색도 하시면 정말 달라 보이실 거예요. 미용사의 제안에 명자는 고민했어요. 염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 명자야.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선옥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3시간 후 거울을 본 명자는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부드러운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가볍게 파마한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 이게 나야? 완전 젊어졌어. 50대로 보인다니까? 선옥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미용실에서 나와 옷가게로 갔습니다. 선옥이 머리도 바꿨으니 옷도 바꿔야 한다며 끌고 간 거였어요. 이런 건 어때요? 점원이 밝은 빨간색 바람막이를 보여줬습니다. 명자는 그런 색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튀지 않을까? 뭐가 튀어?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좋은 대로 입어. 선옥의 말에 명자는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활기차 보였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명자가 결정했습니다. 바지와 블라우스도 몇 벌 더 샀어요. 모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밝은 색깔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선옥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자야,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배워야 해. 뭔데? 스마트폰. 선옥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오래된 폴더폰을 쓰고 있었어요. 내가 뭐하러 그런 걸 써?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인터넷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배워보니까 정말 신세계더라고. 선옥이 자신의 폰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줬어요.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송하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심지어 음식 주문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이런 것도 되는구나. 명자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휴대폰 가게 가서 받고. 요즘은 노인분들 전용으로 쉬운 것도 많이 나왔어. 다음 날 명자는 정말로 휴대폰 가게에 갔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 기종은 글자도 크고 사용법도 간단해요. 어르신들이 많이 쓰세요. 새 휴대폰을 받아든 명자는 설렜습니다. 75세에 처음 가져보는 스마트폰이었어요. 집에 와서 열심히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전화 받는 것도 헷갈렸지만 하루 이틀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일주일 후 명자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팔아서 성공한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나도 요리는 자신 있는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식 집에서도 요리는 주로 자신이 담당했거든요. 다들 맛있다고 칭찬도 많이 해줬고요. 한번 해볼까? 용기를 내어 김치와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선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옥아, 반찬 좀 만들었는데 맛 좀 봐줄래? 그래, 갈게. 선옥이 와서 명자가 만든 반찬들을 맛봤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진짜 맛있네. 정말? 진짜야. 이 정도면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선옥의 격려에 명자는 희망을 가졌어요. 어떻게 파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팔아. 특히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어. 선옥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식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명자는 본격적으로 반찬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등 자신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만들어 봤어요. 선옥이 도와줘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계정 이름은 할머니의 정성 반찬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올릴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오늘 만든 시금치나물과 콩자반 사진이었어요.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응, 그리고 설명도 써야 해.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선옥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직접 만든 시금치나물입니다. 무농약 시금치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사진을 올리고 나니까 신기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좋아요가 15개나 눌려 있었습니다. 댓글도 몇 개 달렸어요. 어머 할머니 정말 맛있어 보여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요. 유유. 댓글들을 읽으며 명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말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파트에 사는 젊은 엄마였어요. 할머니, 김치랑 나물 몇 가지 주문하고 싶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명자는 신이 났습니다.
75세의 첫 주문을 받는 거였어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포장했습니다. 직접 가져다 드리기로 했어요. 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젊은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명자도 뿌듯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연락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하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인스타그램 봤어요. 어? 너도 봤어? 네. 친구가 알려줬어요. 할머니가 인스타그램 한다고 하니까 다들 신기해해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할머니 짱이에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손녀의 칭찬에 명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도 젊은 사람들 따라갈 수 있다니까. 진짜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 반찬 주문하고 싶어요. 하윤이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인스타그램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좋아요가 100개를 넘었고 댓글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음식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자식집에서 살 때는 자신의 요리 솜씨가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명자는 내일 만들 반찬 메뉴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명자의 할머니의 정성 반찬은 제법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명을 넘었고 주문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어왔어요. 매일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고 배달하느라 바빴지만 그 바쁨이 싫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된 아파트 젊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명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거울을 볼 때마다 표정이 밝아진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명자가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지훈이 서 있었어요. 어머, 지훈아? 웬일이야? 엄마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지훈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커피 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훈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반찬 만들어서 파는 재미가 쏠쏠하거든. 명자가 밝게 대답했지만 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건 좋은데. 사실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명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하나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가 힘들다는 거야? 엄마가 나가신 후로 집안일을 다 혼자 해야 하니까. 그리고 하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지훈의 말에 명자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리웠다니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일손이 필요해서 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도 많이 반성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훈아, 나는 지금 행복해. 네.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정말 행복하거든. 그런데 왜 다시 돌아가야 해? 명자의 질문에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위험하다고? 나는 아직 정정해. 오히려 요즘에 더 건강해진 것 같은데.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웠거든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계속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며칠 생각해 볼게. 결국 명자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돌아간 후 명자는 혼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니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저녁에 선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옥아, 지훈이가 왔다 갔어. 무슨 일로? 다시 들어와 달라고 하더라고. 선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명자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게 정말 좋아. 자유롭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럼 왜 다시 들어가려고 생각해? 선옥의 직설적인 질문에 명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명자야, 한번 돌아가면 다시는 못 나와. 선옥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해줄 거야. 미안하다고도 하고. 그런데 시간 지나면 똑같아져. 아니, 더 심해질 수도 있어. 어차피 갈 데 없으니까 참겠지, 이런 생각으로. 선옥의 말에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 생각엔 지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정말로 내가 그리워서 오는 건지 아니면 집안일 때문에 오는 건지. 선옥의 조언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이번에는 하윤이가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바로 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하윤이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명자는 손녀를 보니 정말 반가웠어요. 우리 하윤이 왜 이렇게 말랐어? 할머니 밥이 그리워서요. 하윤이가 애교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명자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하윤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손녀와 함께 밥을 먹으니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다시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윤이가 밥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가 싫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싸해요. 싸하다고. 엄마는 맨날 피곤하다고 하시고 아빠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음식도 맛없어요. 하윤이의 말에 명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가족들이 자신 없이 힘들어한다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그런데 할머니는 여기서 새로운 일도 하고 있잖아. 반찬 파는 거요? 그거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하윤이의 말에 명자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럴까요? 자식 집에서도 반찬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하윤아,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면 예전처럼 엄마가 할머니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엄마도 할머니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았을 거예요. 하윤이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할머니, 일주일만 와보세요. 그래서 어떤지 보시고 결정하세요. 하윤이가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라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 일주일만 가볼까? 명자가 결정했습니다. 하윤이는 기뻐서 손뼉을 쳤어요. 진짜요? 와, 엄마한테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하윤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와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일주일만 가볼게. 그래서 어떤지 보고.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나가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또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괜찮을까? 일주일 후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일주일만이야.
그 후에 결정하면 돼. 명자는 자신을 달래며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치 옷가지와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아직 감사할 일 아니야.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명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가는 자식 집이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똑같을까? 명자는 일주일 후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일단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와 하윤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미안함과 반가움이 섞인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하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방 그대로 두었어요. 하윤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명자의 방은 떠날 때 그대로였어요. 침대도 옷장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명자가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으니 한 달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하나가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고 지훈도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가 명자가 가져온 콩자반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콩 삶아서 간장에 졸인 거. 진짜 맛있다. 엄마가 만든 것보다 100배는 맛있어요. 하윤이가 칭찬했습니다. 하나는 살짝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요리를 못해서. 어머니 없으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명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들어와서 옆에 섰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하는 게 편해. 명자가 대답했지만 하나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명자의 손이 멈췄어요. 뭐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명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변한 걸까? 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명자에게 반찬 주문 전화가 왔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어요. 할머니, 이번 주에 김치랑 나물 주문하려고요. 아, 죄송해요. 지금 잠깐 다른 데 있어서. 그럼 언제쯤 가능하세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하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사업하시는 거였어요? 응, 조금씩 하고 있어. 여기서도 하시면 되잖아요. 부엌도 더 넓고. 하나의 제안에 명자는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집에서 장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텐데. 정말? 네, 물론이에요.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일이면 당연히 해야죠. 하나의 말에 명자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명자는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밀려 있어서 만들어야 했거든요. 하나가 와서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내가? 네, 요리를 너무 못해서. 하윤이도 맨날 할머니 음식 그리워해요. 하나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줬어요.
배추를 이렇게 절이고 고춧가루는 이 정도 넣고 하나가 열심히 메모하면서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5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명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닷새째 되는 날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학교에서 할머니 인스타그램이 화제예요. 정말? 네. 친구들이 다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보신다고 하시던데요. 하윤이의 말에 명자는 뿌듯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할머니, 우리 학교 급식에도 할머니 김치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걸 어떻게 해? 영양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전통 음식에 관심 많으시거든요. 하윤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명자는 손녀의 적극성에 감동했어요. 엿새째 되는 날 명자는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만든 김치 사진이었어요. 하나가 옆에서 지켜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인스타그램 배우고 싶어요. 내가? 네, 어머니 하시는 거 보니까 재미있어 보여요. 하나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명자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함께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어머니,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네요. 정말 대단해요. 하나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거 하실 나이가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텐데. 마지막 날인 7째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보니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하나는 예전처럼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일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뭘? 계속 여기 계실지 아니면 다시 나가실지. 하나의 질문에 명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말해줄래? 정말 내가 있으면 좋겠어? 네, 정말이요. 왜? 하나가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집안일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런 이유였군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어머니가 계셔야 우리가 가족 같은 느낌이 나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이 아니라 그냥 사는 곳 같았어요. 하나의 말에 명자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도 정말 대단해요. 저도 배우고 싶고요. 정말? 네, 정말이요. 이번에 어머니 없이 지내보니까 제가 얼마나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명자는 며느리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나야, 나는 예전처럼은 못 살 거야. 어떤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반찬 사업도 계속할 거고 인스타그램도 할 거야. 당연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의 대답에 명자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리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해줘. 네,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할게요. 하나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을 때 명자가 결정을 발표했어요. 일주일 더 있어 볼게. 정말요? 하윤이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나는 내일 계속 할 거야.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거 인정할 수 있어? 당연히 인정하죠.
하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지훈과 하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주일 더 지켜볼게. 정말 달라졌는지. 명자는 아직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일단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어요. 혹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두 번째 일주일이 지나고 명자는 정말로 자식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조건을 확실히 내걸었거든요. 하나야, 오늘부터 내 방에서 반찬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명자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냉장고 공간 좀 더 필요하고 포장용품도 사야 해.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해 드릴게요. 하나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명자는 만족스러웠어요. 며칠 후 명자의 인스타그램에 특별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언론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시니어 창업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인데요. 온라인 매체 기자의 댓글이었어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윤아, 이거 뭐라고 답해야 할까? 손녀에게 물어보니 하윤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완전 대박이에요. 인터뷰 하세요. 정말? 네. 할머니가 유명해지시는 거예요. 하윤이의 격려에 명자는 용기를 냈어요. 기자에게 연락해서 인터뷰 일정을 잡았습니다. 인터뷰 당일 기자와 사진작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도 긴장한 모습으로 집안을 정리하며 도와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자 할머니시죠? 저는 김 기자입니다. 젊은 여기자가 밝게 인사했어요. 명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린 옷차림으로 맞이했습니다. 75세의 인스타그램으로 반찬 사업을 시작하신 계기가 뭔가요? 기자의 첫 번째 질문에 명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처음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스마트폰 배우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명자가 웃으며 대답하자 기자도 웃었습니다. 가족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 질문에 명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처음엔 걱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 응원해줘요. 곁에서 듣고 있던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기자가 하나에게도 질문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어떠세요?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를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의 대답에 명자는 조금 놀랐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명자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까지 다양하게 찍었어요. 기사는 언제 나와요? 다음 주 수요일에 나갈 예정이에요. 온라인으로 먼저 올리고 종이신문에도 실릴 거예요. 기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명자는 기대되면서도 떨렸어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75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 인스타그램 반찬 할머니였어요. 어머, 할머니 기사 떴어요. 하윤이가 휴대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기사를 읽었어요. 기사에는 명자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75세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용기, 가족의 지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우와, 댓글 봐요. 하윤이가 댓글창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저희 할머니도 이런 일 하시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네요. 할머니 반찬 주문하고 싶어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모두 응원과 칭찬뿐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여 건씩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하지? 명자도 고민이었어요. 기쁜 일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네, 요리는 서툴지만 포장이나 배달은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제안에 명자는 감동했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도와드릴게요. 하윤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면 포장 도와드릴게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요. 결국 온 가족이 명자의 사업을 돕기로 했어요. 지훈도 주말에는 배달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명자의 할머니의 정성 반찬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팔로워도 5,000명을 넘었고 주문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어요. 그런 것까지 해야 해? 네,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더 크게 하시려면 필요해요. 하나가 알아서 사업자 등록까지 도와줬습니다. 명자는 정말로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과는 완전 달라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손녀의 말에 명자는 웃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생기가 넘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하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뭘 배웠는데?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진짜 의미요. 하나의 말에 명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셨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명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자. 네, 어머니. 그날 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에게는 배울 점이 많은 시어머니로, 손녀에게는 자랑스러운 할머니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는 할머니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빨간 바람막이를 입고 시장에 갔습니다. 오늘도 주문받은 반찬들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이 인사했어요. 어머 할머니, 신문에 나온 그 할머니 맞죠? 텔레비전에도 나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의 인사에 명자는 뿌듯했습니다. 75세에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하녀가 아니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 명자는 빨간 바람막이 자락을 펄럭이며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거였어요. 그게 진짜 자유였고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75세 한명자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어요.